시간과 함께 더 보게 될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네. 표가 복잡하네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시간표를 네, 전체 한번 프로그램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프로그램의 구성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 위에 줄에 이 첫 줄이 이제 대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중등 과정은 1-1 심화부터 여기 회차가 적혀 있죠? 10회, 2-1 기본 12회. 자, 기본적으로 기본 과정은 원리 해설 교재로 진행을 하고요. 주 교재는. 자, 심화 과정은 일품 교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2-1, 자, 기본 심화, 3-1 기본 심화. 자,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3-1 심화 과정을 마치고 나면요. 자, 일품 교재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고등 기초라는 고등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브릿지 형태의 수업이 있습니다. 자, 이 고등 기초 수업은 난이도는 이제 A급에 있는 문제 스텝 A 정도의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과제가 이제 파트별로 한 50문제 정도 나가요. 수업에서 네, 일부 하고 어찌됐건 50문제 정도를 회차별로 소화하는 거죠. 그렇죠. 네, 수업과 네. 함께. 한 회에 아이들이 소화해야 할 양이 50문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등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과 고등 과정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에 대한 개념 소개와 함께 그 50문항이 한 회차에 아이들이 해결해야 할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8회 정도의 수업 분량이고요. 어, 제가 뭐 SM에서 지금 대수 수업을 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커리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는 네, 고등 기초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혹 중등 3-1 끝나고 고등 과정을 빨리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이 고등 기초 수업을 8회 진행 후에 고등상을 시작하시길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게 이때 배운 내용들과 이때 배운 내용들을 이때 한번 자세하게 정리하고 너희 앞으로 이런 거 하게 될 거야 라는 형태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거든요. 네, 너무 괜찮은 수업입니다. 네, 고등기초 수업 진행 후에 이제 고등 1단계, 2단계 수업을 진행해요. 1, 2단계라는 의미는 1단계 수업은 이제 기본 정석으로 진행을 하면서 네, RPM에 있는 유형별 문제들을 부교재로 씁니다. 자, 여기서는 기본 정석의 예제와 유제 문제들을 함께 다루고요. 자, 정석에 보면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그 연습 문제의 난이도가 예제, 유제들에 비해서 정석은 조금 높다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는요, 여기 2단계 수업에 자, 실력 정석의 예제 유제들과 더불어 기본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를 다루는 수업이 2단계 수업입니다. 자, 상은 16회, 2단계 16회, 그리고 나면 하는 1단계 18회, 2단계 18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 컬이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주 교재의 프로그램을 정했는데 만약에 좀 필요한 친구들은 부교재로 뭐 연산을 조금 더 한다든지 아니면 유형별로 문제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푼다든지 이렇게 부교재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약간 취지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뭐 대수 정리는 그런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등과 중등의 격차도 되게 크고 그래서 중등을 다 배웠다고 배운 게 아닙니다. 한 번 거쳤다고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걸 총 정리하면서 감을 살려주고 고등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일부 끌어와서 그중에 주요한 개념들을 미리 익혀보고 고등이 워낙 중요하고 잘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목표는 고등을 빨리 시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고등을 잘 받아들이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할 수 있게끔 약간의 그런 약간 말 그대로 브릿지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고등 수학을 하면서의 또 중요한 건 이건 거잖아요. 기본 정석 예제 유제를 풀고 자 숙제 연습 문제 해와. 연습 문제가 안 풀려요. 어려워서. 안 풀려서 그럼 결국은 또 이겁니다. 엄마랑 함께 인강으로 함께 과외 선생님과 함께 또는 그걸 위한 다른 학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과정 속에서도 아이가 그래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느냐 그렇게 했으면 도움될 수 있지만 상당수 아이가 직접 안 하고 그냥 끌려오면
다 동그라미 대갖고 와도 자기가 푼 게 아니고 학원에 와서 선생님 설명만 다 듣고 필기해도 자기가 푼 게 아닙니다. 실력이라는 건 자기가 많이 해보면서 가야 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과제를 아이가 직접 해결해 보면서 할 수 있는 한 단계씩 살짝씩 반 계단씩 내려와 있는 그런 트레이닝 형태로 좀 짜본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정석하는 동안에 연습 문제로 바로 가지 않고 단원별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RPM 정도 수준의 문제가 한 30 정도, 30문제 정도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실력 정석하면서 실력 정석 연습 문제는 또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 정석 연습 문제, 과제를 한 단계씩 내려서 아이들이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는 거고 전체적인 이 진행이 순서 이거 얘기해 주시죠. 네네. 지금 이제 원장님 얘기하신 거에 조금만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수업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3시간을 기준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첫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시간에는 아이가 지난 과제에서 했던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질문, 그리고 선생님이 그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푸는 거야 라는 힌트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는 풀어주기도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질문한 문제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풀이 포인트들을 제공하는 게 사실 그 첫 번째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의 풀이를 보고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끄덕끄덕 하고 돌아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가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힌트를 제공하면서 1시간 동안 질문을 해결해 주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그날 수업에 관련된 진도, 개념 설명, 예제, 유제들을 같이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거의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이 받은 그 힌트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별로 미처 질문을 못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힌트를 제공을 받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별로 그런 관리 시간을 거쳐서 결국 그날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아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예, 이렇게 수업 시간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단계별로 상 수업에 대한 1단계, 2단계 수업을 진행한 후에 그 다음에 하 과정을 1단계, 2단계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3단계 수업은 저희가 실력 정석에 있는 예제, 윤제를 다뤘던 게 이제 2단계잖아요. 실력 정석의 연습 문제와 자, 심화 교재의 문풀을 3단계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하 3단계 수업을 진행하겠죠. 그리고 나면 수원 과정으로 다시 선행을 시작하는. 여기 네, 평균적으로 이해하시자면 고등부터는 주 2회로 가잖아요. 저희 정규반이. 그러니까 한 과정이 평균적으로 한 2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전체적인 과정 하는데 거의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년 네, 정도. 네. 그러면 그리고 테스트는 당연히 데일리 테스트로 매일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반의 아이들 특성상 사실 저희가 정해놓은 룰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1단계 같은 경우는 기본 정석의 예제 주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RPM에 있는 문제들 수준으로 점검을 하고요. 하루에 5문제를 기준으로 서술형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단계 수업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5문제를 퀴즈를 진행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연습 문제 쪽에서 퀴즈를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2단계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본 정석 연습 문제를 과제로 하잖아요. 만약에 아이들한테 어려운 문제들 한번 질문해 볼래? 라고 했을 때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 한 20문제를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절반 정도의 문제에 해당하는 힌트를 제공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한 문제 한 문제 일일이 10문제를 다 풀면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봐. 이런 방향으로 해봐. 라고 그 10문제에 대한 포인트들을 딱딱딱딱 짚어주고 아이들에게 풀도록 해결하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어머니께서 해주셨는데 네, 데일리 테스트 진행하고요. 그리고 총괄 테스트. 총괄 평가를 봅니다. 아이들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 과정에 대한 수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총괄 평가를 진행해서 네, 어머님들과 상담을 진행하고요. 네, 대수 프로그램은 이 네, 정도.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 이제 기아에 대한 내용들도 쭉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기아도 어머니들 이제 학기별로 이제 중등 과정 진행하는 부분은 그냥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각각 원리 해설과 일품으로 기본 심화, 기본 심화 이렇게 가고 저희가 대부분 이제 대수기하, 대수기하를 이렇게 묶어서 기본과 심화가 엇갈리게끔 이렇게 중등을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 뭐 시간표의 상황에서 대수만 쭉 하는 반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기아는요, 저희가 쭉 얘기해야 되겠지만, 기아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3.5단계, 이 전체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고, 중간에 조합론도 있고요. 간단하게 큰 맥만 좀 집어놓자면, 기아 1단계는 아직 중등 과정을 제대로, 뭐 1분을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등의 기아를 2학년 거 3학년 부분을 제대로 안 한 친구들, 원래 이제 16회인데요. 요번부터 약간 개편돼서 16회 형태는 유지는 하는데 실질적인 수업은 13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3회. 이 13회는 원래 중2를 4번 동안 총 정리를 하는데 중1 정도는 잘 정리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걸 압축적으로 수업에서는 한 번 진행하고요. 만약에 저는 앞에 부분도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영상 수업으로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회 동안 중등을 아직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이걸 통해서 중등의 큰 그림을 보면서 트레이닝하는 수업이 되겠고요. 기아 2단계는 그걸 심화로 중등을 다 배운 친구들이 또는 기아 1단계를 마쳤거나 중등을 공부해서 심화로 다시 한번 총 정리해서 감을 키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 대수기초랑 되게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포지션이 되겠어요. 그 다음 2.5는 한 번 더 다 공부한 친구들이 2단계 수준으로 개념이 잘 된 친구들이 많은 문제들을 자기가 접해보면서 그것들을 자기 손으로 많이 푸는 건데 2.5는 저는 제 공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학생에 대한 개별 채점, 수업 중에서도 개별로 아이들이 맞은 문제들을 너 요거 과정 틀렸어, 합동조건 얘기에 다 바로 짚어주고요. 그 다음에 과제도 집에서 해온 걸 저한테 사진 찍어주면 제가 다 채점하고 틀린 문제들 관련해서 힌트 주고 또 그 틀린 문제들을 번호 모아서 중간에 다시 한번 복습 문항으로 또 나가고 해서 아이들을 되게 이제 어떤 완성시키는. 근데 해보면 대치동의 상당수 아이들은 심화 문제를 이해하는 역량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자기 손으로 푸는 능력 자체가 조금 약한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2.5는 그런 것을 좀 많이 이제 관리를 해주는 수업이 되겠고요. 14번 정도 수업하고 5번은 뒤에 조합론 수업이 붙었어요. 지금 경우의 수 쪽 파트가 사실 중등과 고등에서 되게 약화되어 있어요. 아이들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 자세한 이론과 원리를 좀 설명하는 사실 좀 심화 수업입니다. 다 설명을 하지만 좀 심화 쪽으로 초점 맞춘 수업이고요. 이게 이 페이지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데 3단계는 2단계 수준까지는 개념이 잘 된 친구들이 그것을 심화로 어떤 경시 쪽 개념 정도까지 연계될 수 있는 심화 이론들을 좀 공부하는 건데 꼭 경시 유무를 떠나서 우리 아이는 기하를 좀 더 근본적으로 잘하는 눈을 가지고 싶다. 경신 안 할 거지만 학교 킬러 문제들도 해결하고 싶고 그런 근본적인 그 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전 그 완성이 기하 3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평면기하의 아이디어 수업이고요. 여기 3.5는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중급 상권이죠. 지중상 책으로 나가게 되겠고요. 자, 어머니들 여기 점 5에 주목해 주세요. 점 5. 점 5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2단계나 3단계, 1단계는 제가 아이들을 트레이닝하면서 알려주는 게 포인트고요. 점 5는 학생이 먼저 문제를 접하고 고민하고 저한테 올바르게 풀었는지 확인한 후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는 그 형태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3.5도 3단계 수준의 어떤 이론 문제들은 비슷하지만 아이가 먼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저한테 확인받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자, 이 정도 얘기 드리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커리로는 뭐 이런 커리로 좀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중등 단계들을 거치면서 고등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등 과정 정도를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중등 1단계, 기하 1단계를 같이 병행해 주시고 요 시기 때쯤에 그리고 중등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쯤에 기하 2단계를 하는 게 적절합니다. 기하 2단계는 살짝 요 뒤쪽으로 밀려도 상관없어요. 기하 2단계를 중등 마무리 시점부터 고등 과정 시작한 정도까지 이어서 해주시고 그 후 기하 2.5, 3단계, 3.5 이렇게 이어서 해주시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좋은 커리로 할 수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부분은 초영재는
자, 전 이거는 어머니들 중에 뭐 다른 학원에서 뭐 우리 아이는 센이랑 A급으로 애초에 선행을 나가고 싶다. 사실 이게 아예 불가능하다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친구들이 있는데 대신 이렇게 할 거면 조금 더 아이들이 스스로 많이 풀 수 있는 순서 배치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대수 정리를 통해서 큰 그림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게끔 해주고 기하 부분도 기하 1단계를 같이 하면서 센 문제집 수준의 2-3- 기하 2단계를 한 후 A급, 그다음 기하 3단계를 한 후 3-A급 이런 배치를 통해서 어머니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A급이잖아요. 대신 이거는 정말 상위권 친구들, 잘한 친구들 이런 커리를 하고 싶다면 아이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기하 1단계나 2단계를 앞쪽에 배치해서 개념의 상과 심화 문제들을 푸는 정확한 어떤 상을 가지고 해야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추천하는 커리는 아니고요. 굉장히 어떤 뭐 심화까지 잘할 수 있는 친구들. 기본적으로는 무학년제긴 하고요. 보통은 이제 뭐 뭐 4, 5, 6 정도 선에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이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이 되게 쉬워졌습니다. 교육과정이 되게 어려운 것들을 계속 덜어내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줄여진 듯 합니다. 기본적인 과정에선. 그리고 기초학력, 아이들이 뭐 코로나도 있고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체력이 지금 바닥났어요. 집중력과 체력은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문제집들의 심화 유형은 정말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들의 조급해진 마음 역시 뭐 계속 존재하죠. 사실 이 마음이 사라진 분도 지금 놓은 겁니다. 그냥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랑 별개로 또 이제 선행을 점점 더 빠르게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많아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어머니들은 계속 심화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저희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심화 교육 과정이 이제 뭐 쉬워졌다고 해서 그리고 아이들 기초 학력이 낮아졌고 했으니까 연산 같은 거로도 많이 이제 챙기려고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 교육 과정이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심화 유형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한 게 사실은 예전에 그 심화적인 교육 과정에 담겨 있던 문제들이 다 그런 것들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쉬워졌다 하더라도 그 과정으로만 공부해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끌면서 아이들을 끄는 게 심화적인 이론이나 그런 것들까지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아 얘기 이 부분은 했으니까 기아 얘기를 조금 더 약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곧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설명일 때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배운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기억에 남기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 강도랑 빈도. 강도는 얼마만큼 인상적인가, 빈도는 얼마만큼 자주 접했는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도형은 실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는 거야라는 거를 실제 제가 보여주면서 좀 인상 깊게 아이들의 공간지각 능력,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고 그 후 관련된 원리들과 함께 설명하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사실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되게 공들여서 아이들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학습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 보여드리기보다는 넘어갈게요. 이런 원 같은 거 움직이는 것들도 이 부채꼴이 돌아갈 때 이게 원의 일부가 돌아간다라는 걸 강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이게 원의 일부처럼 직선으로 움직인다라는 이런 부분도 보여주고요. 자, 뭐 실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도형의 이게 단면 같은 걸 잘라서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런 형태들의 이제 수업 자료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들 무엇이 기하 실력을 결정하죠? 원리로 제대로 학습한 개념, 원리까지. 공간지각 능력. 공간지각 능력은 약간 상상의 영역 같지만 실제 저렇게 보면서 경험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개념의 뼈대. 저는 수업에서 매번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계속 반복을 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고 학생이 대답하게끔 하고 계속 호흡을 해서 이 개념이 잘 잡히도록.
그리고 문제마다 또 심한 문제들은 고민할 시간을 주면서 직접 자기가 스스로 고민해서 생각을 이끌어내게끔 하는 훈련을 계속하고요. 심화 연계된 경시 개념들까지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학습이라는 게 저희는 그랬죠. 다 똑같이 학교에서 배우고 그냥 집에서는 학교에서 막 고민하다가 누군가는 깨달음을 얻고 누군가는 깨달음을 못 얻고 그 차이에 의해서 수학 실력도 좌우됐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닌 게 되게 많습니다. 자, 이 염소 물 먹고 집에 가는 문제 있거든요. 이거 그림만 보여줘도 어머니들, 아이들 다 알아요. 아, 이거 그거예요. 그 대칭해서 어쩌고저쩌고 애들 다 합니다. 근데 이 문제 자체가 뭐 전 이렇게도 보여주긴 하는데 이거를 한번 경험한 친구들이 이거를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이걸 한 번이라도 풀어본 친구들만 풀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웃기죠?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풀어본 후에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글이 있었어요. 취업하려는 어떤 취업준비생이 아니 이렇게 모든 기업이 경력직만 뽑으면 도대체 경력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경력을 쌓느냐. 이해되시죠, 어머니들? 왜 다 경력직만 뽑느냐?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사람 도대체 어떻게 풀란 얘기냐?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하지만 이렇게 하는 유형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좀 경험을 해야지 가능한 지금 뭐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봅니다. 문제집들 보면은 A급 수학에서 보면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만 보세요. 경시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인데 아이한테는 그냥 어려운 심한 문제, 이렇게 안 풀리지? A급 왜 이렇게 어렵지? 사실 경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어떤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이제 A급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페르마의 점이라는 사실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경시책에도 나와 있고요. 최단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도형을 60도만 회전시켜서 구하는 방법을 페르마가 구해냈는데 이거는 페르마 이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방식이에요. 제대로 정리 못했던 식인데 페르마가 60도만 회전시켜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냈는데 어, 아이들한테는 A급 수학을 푼 아이들한테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놓인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것을 너도 해봐라.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경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유형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건 어떤 경시 이론이고 이런 거야, 이런 문제들이 있어라는 거를 조금 따로 강의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은 기하 3단계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자, 어머니들 뭐 거의 끝나갔습니다. 끝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진로, 어머니들이 뭐 요즘 자사고, 특목고 이런 것도 애매하고 과학고 갔다가 의대 쪽으로 진학하는 것도 뭐 사실 좀 어렵다기보다는 계속 불이익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애매한 시기지만 사실 이 애매한 시기에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모험을 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에 튼튼한 우리 아이 사실 이거 수학 잘 못하지만 운 좋게 이렇게 타서 어디 갔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실력을 쌓는 게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경시할까, 영재고 갈까, 일반고 갈까, 뭐 이런 고민들 있으시겠지만 이런 어떤 커리를 준비하더라도 어떤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상관없는 그런 어떤 커리들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기하의 저희 이제 단계별 뭐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최소한 적으로는 저는 3단계 정도까지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2단계 공부한 친구들은 만약에 저 문풀 같은 거 충분히 잘합니다 한 친구들은 3단계로 점프가 되고요. 저는 좀 다지고 갈래요 하면 2.5단계 밟고 갈 수도 있습니다. 최선적으로 저는 3단계까지. 그 다음에 전 진짜 이제는 이 심화까지 배웠으니까 그걸 자기 손으로 해결하면서 선생님한테 확인받고 하는 그런 과정도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3.5단계의 완성이고 3.5단계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정기적으로 좀 수업이 오픈됩니다. 3단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성취도가 충분히 좋고 한 경우에 뒤에 3.5단계를 추가로 오픈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 이제 과정 거치면서 중등 과정 거치면서 저희 수업 안에서는 기하 단계별 이렇게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 혹시 뭐 다른 학원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하 수업을 통해서 저희 학원을 알고 뭐 추가적으로 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게 많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설명을 얘기했던 했죠. 네. 거고요.
자, 이 부분도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한 얘기들은 다 했고, 뭐 방학 특강으로는 자, 일단 초안은 이렇게 짜여져 있고요. 어머니들이 혹시 요청 사항이 많거나 뭐 마감이 다 되거나 했을 때는 뭐 추가적인 오픈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일단은 초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사실 제가 모든 과정을 깔 수는 없어서 제가 이미 주말 수업과 수요일 수업으로 여러 단과들이 이미 존재해요. 기하 수업만 지금 8반이 굴러가고 있거든요. 토요일 3반, 일요일 3반, 수요일 2반에서 그 8반 안에 상당수 자기가 타고 갈 수 있는 커리들이 존재할 거고 방학이란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하 1단계를 기하 2단계를 각각 방학 시간표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학 때 수학 상하도 각각 열리고요. 수학 상은 저희 한진철 쌤이 월수금 오전에 수학하는 아마 영상 선생님 소개 영상에 가서 고서윤 쌤도 어머니들이 여자 선생님 보신 적 있을 건데 되게 아이들과 호흡 좋고 약간 깡 있게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인데 그래서 수학화를 이렇게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할 얘기들은 다 한 것 같고요. 어머니들 궁금하셨던